네, 인생은 여행 조충근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엄청나게 지금, 기분도 좋고요. 되게 든든하게, 저 왼쪽에 우리 잘생긴 우리 이 대표님 계시고요. 오른쪽에 우리 최 대표님 계십니다. 네. 오늘 주제가 코로나 이후에 좀 트렌드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대륙 횡단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정말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번 우리 최 대표님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주용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여행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또 미국에서 여행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특별한 여행을 갖다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미국 대륙 횡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 시작한 상품이기도 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과연 어떤 형태로 여행 시장이 될지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은, 좀 더 장거리 또 집중된 투어가 될 것이고 소규모로 될지 대규모로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의 1위에 들어가는 게 미국 대륙 횡단인 것처럼 우리 한국 분들한테도 저희가 소개를 적극하고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14번 정도 운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이후에 희망을 갖는다고 하면은 9월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대표님은 먼저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이덕희입니다. 네. 저도 미국에서 이제 지낼 때 여행사에서 현지 직접 가이드도 하고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틈틈이 저는 미국에 있는 그 50개 주와 또한 그 미국 영에 있는 미국 국립공원을 주로 많이 탐방하는 걸 해서 우연히 이제 손님으로 만나게 됐던 분 중에 이제 어떤 한국의 모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미국 국립공원에 대한 소개를 하면 좋겠다 해서 약 11년 동안 지금 미국 국립공원을 다 소개를 끝내서 책도 하나 발간했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거로 이제 계속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프리랜서로 이제 가이드도 하고 또 글도 칼럼으로 계속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진짜 여행을 하면서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여행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를 갖춘다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그런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또 인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실 오늘 그 최 대표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하다가 또 게스트 분이 오셨는데 옆에 있는 우리 자유여행가 이덕희 가이드님, 우리 이덕희 대표님은 제가 2009년경에 미국 이제 그 서부 투어를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그 패키지 상품에서 그때 당시에 가이드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름이 이덕희님이 오신다길래 설마 저는 이제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설마 그분인가 했더니 그분이세요. 그래서 진짜 사람의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 같고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나쁘지도 안 됩니다. 나쁘지도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저 가이드님하고는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인정을 했거든요. 여행 와가지고도 제가 원래 그 사진을 별로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있잖아요. 거기서 인증사진을 찍었었어요. 아직까지 집에 있어요. 같이 찍은 사진이요? 네, 같이 찍은 사진. 네. 간증하고 계시는 거죠? 간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미국 대륙 횡단 쪽에서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미국 대륙 횡단은 보니까 사실 저는 미국 서부랑 동부밖에 안 갔다 왔는데 언젠가는 한번 횡단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는 되게 정말 그 버킷리스트 여행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대륙 횡단이 대략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대략 코스가 어떻게 좀 설명이 될까요?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대륙 횡단 상품을 왜 만들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고 계신 한인 우리 커뮤니티 분들 한 250만 명 정도 되세요. 공식적인 숫자는 190만 명 남짓이기는 어쨌든 250만 명이 각각의 이유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을 했는데 다른 커뮤니티보다는 성장을 좀 잘했죠. 2세, 3세 교육도 잘하셨고
근데 1세대들은 한참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가난한 시절에 미국에 왔고, 오직 미국에 와서는 직업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던 그런 분들. 근데 이제 자녀들도 장성해서 십자가 다 갔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살 만한 게 없었는데, 이분들이 또 여행은 또 중간중간에 다니셨지만은 좀 상징적인 걸 뭔가를 좀 만들고 싶었던 거죠. 야, 이거 미국 사람들도 잘 못하는 건데, 예. 죽기 전에 하는 건데, 네. 이거를 한국 분들만 모아서 한국 회사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이거 되게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07년도에 처음 기획할 때도 언론에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덕기 가이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라디오 방송을 실시간으로 했었어요.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예. 미국 라디오 방송 예. 스텝이 같이 참여해갖고, 예. 라디오 방송에 이제 9시 뉴스, 8시 뉴스 시간에 리포터 연결해갖고, 맞아요. 오늘은 어디입니다. 아. 그만큼 그 LA 그 한인 커뮤니티는 이슈가 된 사건이었죠. 네네네네. 근데 제가 그거를, 2대를 운영을 해보고, 보니까 이거는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도 되지만 상품성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뭐 국립공원 제도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미국이지만 또 한국 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 참 많은 곳이 예. 뭐 하늘, 바다, 상, 뭐 예, 화산 모든 그렇죠. 게 있는 나라니까. 국립공원도 되게 많지 않아요? 59개인데 지금은 이제 62개까지 네. 됐다고 오늘 이렇게 이분들 우리 들었습니다. 저는 가이드님께서. 59개까지만 알고 네. 있었는데 그 뒤로 그래서 대륙횡단 코스를 여러 개 개발을 했죠. 그래서 2007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정통 코스. 예. 한국 분들이 잘 가는 예. 뭐 LA도 출발해서 라스베가스, 네네네네. 그랜드 캐니언, 그다음에 모압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덴버. 덴버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크레이지 호수나 그다음에 마운트 러시머 보고 시카고 쪽으로 빠져서 뭐 나이아가라 그다음에 뉴욕 예. 워싱턴까지 예. 보는 그런 코스였는데 제가 이제 해를 가면 갈수록 한국 분들은 안 알려지지 않은 이제 옐로스톤을 네네. 코스. 근데 그게 여름에만 가능하니까. 그 그게 한 4개월 정도 분이 운영을 안 하는 국립공원이라. 예, 그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제한적이 있고 또는 이제 미국 남부, 그래서 텍사스나 이제 뭐 마이애미까지 연결되는 그런 코스까지 좀 여러 개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는 정통 코스가 아닌 이제 옐로스톤 저희가 예. 2019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운영했던 네네네네. 옐로스톤 코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도 빨리 끝나니까. 빨리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갈 수 있는 벗고 그날이 싶습니다. 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네네. 근데 되게 지금 이게 지역별로 딱딱하다 보면 되게 이제 미국이 되게 좀 정말 작게 느껴지긴 한 것 같아요. 대략 좀 크게 좀 기간하고 네. 어떤 식으로 조금 운행이 되나요?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품은 한 23개 주를 보고 23개 주를 네. 대략 며칠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평균 한 19일인데 아무래도 한국적으로는 좀 하니까 16박 정도 상품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지도 봤을 때 서부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동부로 네. 편도만 할까요? 편도만 네, 이제 네, 네. 쭉 이제 지나가는 거죠. 이 대륙을 횡단하는 네, 거죠. 이동 방법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네. 이동 방법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 56인승 버스가 있어요. 미국 저기 버스 엄청 좋잖아요. 네. 좋죠. 거의 2층 버스가 버스 있으니까. 보니까 버스 안에 저도 미국 버스 놀랬던 게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네. 와, 근데 화장실에서 볼일 본 사람 있어요? 네, 가끔가다. 급하면 사실 그 네. 도로가 이제 오래 달리다 보니까 휴게소도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급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네. 허락이 돼 있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미국에서 여행 갈 때는 네. 중간중간에 휴게소 들릴 때 반드시 다 갔다 오라고 하는 가이드가 안내하죠. 미리, 그러니까 네. 그게 느낌이 안 오더라도 미리 다 이제 미리 가서 비우고 깔끔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라. 차에서도 할 수는 네네. 있지만 네.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맞아요. 불안하니까. 미국 여행 갈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이드님께서 항상 좀 미리 항상 휴게소에서는 네. 쉬시고 네. 볼일 보고 오셔라. 네. 네. 그게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좋은 그럼요. 네. 냄새가 안 빠집니다. 그게 아무래도 싣고 가서 네. 우리가 무슨 뭐 덤핑한다고 맞아요, 디스포절 덤핑. 시키듯이 예. 꼭 어떤 장소에서만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싣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 차 들면은 아무래도 아, 그렇죠. 닫아놨다 해도 그렇죠. 냄새가 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사람이 모르게 또 이렇게 네. 의식이 돼서 특히 뒤쪽에 앉아있는 분들은 좀 냄새가 날 수가 있어서 제가 몇번 써봤는데 네. 네. 보단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거를 중간 휴게소에 들렀을 때 네. 가능하면 다 하게끔 하는 안내를 하죠. 맞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아까 그 이제 뭐 서부에서 동부 편도로 이제 가는데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가장 기본적인 게 56인승 56에서 58인승 가는 거고 뭐 기차나 아니면 뭐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할 때도 비행기 국내에서 뭐 2번 타기도 하잖아요. 아, 근데 그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쉽지 않은 게 네. 일단 미국 기차는 여행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아니고요. 음. 예, 시간 많고 뭐 약속을 어기도 무방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미국 기차 여행이고 네네네네. 화물차 위주로 정책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렇게 그 레일 시스템이 원웨이예요. 예, 이 쌍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제 도시별로 뭐 라스베가스 리무진 타봐야죠. 네. 리무진 돌아다니다가 아. 시카고는 건축의 도시답게 배를 타고서는 그 건축 크루즈 같은 거 해야 되는 거고 나이가를 가서는 헬리콥터 타야 되는 거고 네네네. 네, 그런 요소들은 있지만은 네네네. 기본적으로 집이죠. 아. 네, 집처럼 버스를 이용해 갖고 16일 동안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보통 미국 여행 갈 때 저도 이제 많이는 안 가봤는데 항상 그 이제 타다 보면 보통 그 스케줄이 4, 5, 6 어우, 이렇게 네, 네. 보통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보통 분들 못 알아들게 4, 5, 6이 뭐지? 4, 5, 6이 뭐냐면 보세요. 4시 기상, 5시 조식, 6시 출발 맞나요? 맞죠. 아, 이게 아직까지 뭐 이건 상상할 수 없이 비싸네요. 이걸 아니면 미국 여행 안 가실 거예요. 워낙 미국이 넓다 보니까 네. 이동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맞아요. 했었는데 네. 요즘은 조금 성향이 좀 바뀌기 시작하긴 했어요. 예. 하루를 더 늘리거나 해서 네, 네.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사람들이 너무 새벽에 일하는 고통스럽다. 네, 이런 근데 오해하실까 봐 근데 대륙 관계에서는 그런 일정 없습니다. 네. 호텔에서 조식 먹고 출발합니다. 네, 조금 더 여유롭게 가는 많이 거고요. 여유롭습니다. 많이 여유롭게 네, 가는 많이 거고요. 예. 뭐 하루의 이동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네. 그래서 16일로 넓힌 거고, 아. 그 제가 뭐 10년 넘게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가보고 깃발 꽂는데 우선했어요. 해보자, 성공하자. 그래서 이덕기 가이드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아. 네. 맞아요. 지금 아까 저희 말씀 안 드렸던 게 이덕기 가이드님 그때 우리 대표님께서 국내 대륙 횡단을 이제 처음으로 네. 이제 기획을 하시고 네. 그때 1호차 가이드님이 네, 이덕기 가이드님. 이덕기 가이드님. 한국인 최초의 한국인 최초의 대륙 횡단 가이드. 상류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전에도 이제 대륙횡단단은 보통 이제 조그만 차량이라든지 밴 네. 같은 걸로는 사실 있어 왔는데 이렇게 코치 버스라 그러죠. 한마디로 56에서 58인승으로 가지고 횡단하는 거는 최초였죠. 거기에 이제 그 당시 때 제가 했던 거 와, 이거 CD 가져오셨어요. 자료를 지금 갖고 CD가 없는데. 요즘 기기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한번 화면에. 글쎄 이거 틀 수가 있나? 화면에만 보여드리고 네, 저희 이거 진짜 기회가 안 돼요. 네, 그 당시 때 그 기념으로 이걸 DVD로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그 방송국에 쫓아와서 기자분도 같이 타고 맞아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LA에서 저기 동부 쪽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생방송으로 연결을 했었거든요. 9시 생방송 맞아요. 때 이제 생방송 딱 시작하면 지금 이제 후원하는 방송사가 지금 대륙횡단을 지금 뉴욕 쪽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연결했습니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때마다 전화를 제가 받아요. 받는데 그때가 항상 9시면 동부는 3시간이 빠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점심 먹는 시간에서 막 정신은 없을 때 전화가 연결돼서 아주 그리고 항상 또 뭘 먹냐 물어볼 때마다 거의 비슷한 걸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때 그 방송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LA에 계신 로컬에 계신 분들이 출근하면서 그거를 즐겨 듣고 관심 있었죠. 또 관심이 그거를 또 지면으로 뭐 중앙일보에 이제 게재가 될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이긴 했었어요. 네. 뿌듯하기도 했었고 또 다녀오셔가지고 이덕기 가이드님도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미국 하면 되게 전문가님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게 사실 미국을 이렇게 저희가 시간 안에 다 알려드리는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죠. 사실 횡단도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대륙 횡단을 좀 준비 중이신 분들은 제 생각인데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저기 많이 좀 준비하실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여행을 많이 다녀오셔가지고, 약간 이제 안 다녀본 데를 이제 가시려나 약간 좀 이색적인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미국이라는 데서도 미국에 사신 분들도 예, 대륙횡단까지 차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또 우리 아까 이민 1세대 분 같은 경우도 일만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연세는 들었는데 미국에 살면서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 당시 때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모객을 해보니까 평균 거의 65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네. 지금 자녀분들- 65세 노인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죠? 아, 네. 네. 10몇 년 전이니까. 네.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자식들하고 가고 싶은 자식들은 일을 또 해야 되니까 2주씩 시간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를 기획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지대하게 많았고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셨었죠. 네. 그래서 한번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아, 예. 예. 뭐가 있었냐면 또 아까 저기 그 사람들 명단을 쭉 보면 이제 생년월일 이런 게 오잖아요. 오는데 제일 어린 애가 7살인가짜리 가족 같이 가는 팀도 있었고 최고 고령자는 만 90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이분 데리고 모시고 갔다가는 또 큰일 날 수 있죠. 그렇죠. 23일이 네. 여행자 보면 사실 80세까지 네, 아닌가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저희가 작전을 짜서 이분은 만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만류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분이 나 지금 건강한데 왜 못 가게 하느냐. 내가 돈 내고 내가 갈 수 네. 있다는데 왜 못 가느냐. 그래서 우리 작전을 짜기로 합법적으로 이분을 좀 빼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병원에서 닥터에 그 여행을 해도 괜찮다는 어떤 소견서를 받아오면 받아오면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올 줄 알고 네. 이분이 가서 건강 받아오신 거예요 또. 와, 근데 그렇게 써준 의사분도 되게 왜 써주신 거예요, 그걸? 근데 그분이 전화상으로 처음에 네. 까랑까랑 하시면서 네. 건강하신 것 같긴 한데 90세라는 거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작전 회의를 해서 그럼 이분 지금 보호자 같이 동행 안 하면 갈 수가 없다. 이분 혼자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까지. 이제는 포기하시겠지 했는데 이분이 하루가 지나자 아주 젊은 보호자를 같이 가기로 했다. 근데 그분이 75세예요. 네.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 같이 결국에는 저희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그러면 같이 동행을 했죠. 그래서 그분은 제가 여행 활동한 그 90세 먹어서 그 어르신은 오히려 피해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그렇죠. 잘하셨는데 잘 오히려 보호자로 오신 75세 그분이 항상 늦거나 이제 막 지팡이 짚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그거 관계돼서 저는 이제 뭐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한국 온 지 이제 만 3년이 돼 가는데 네. 어떤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가 좀 더 여행 상품이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보험 부분이 네.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2007년부터 운영을 했고 이제 사실 뭐 2007년도에 제가 다른 회사 기획이사로 있으면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하던 일이었고 제가 2012년도에 독립해서 첫 번째로 그때 모객회사 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간호사를 모시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RN이라는 네.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수간호사인데 네. 수간호사가 버스에 동승을 하셔갖고 혹시 불편하시면은 미국 수간호사니까 그래서 도움받은 것도 있었죠. 혈압약이 떨어지셔갖고 팩스로 처방전 받아서 현지에서 약을 구매해서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 보험을 한 2,500만 불짜리 들었거든요. 뭐 한국 분들이 보면 2,500만 불? 여행하는데 네. 의아하시겠지만 미국은 보편적으로 1,200만 불, 1,500만 불 정도는 보험이 들고 있고 제가 그거를 이제 2주 동안에 스페셜리하게 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혹시 사고가 안 나겠지만은 나면은 헬기로 수송이 되게끔. 네. 워낙 미국은 우리처럼 119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은 공짜가 없거든요. 다 돈 내야 되는데. 그쵸. 예. 비용도 비싸고. 나라가 워낙 네. 오지도 있고 네. 하다 보면 힘드니까 네. 무조건 헬기 요청을 해야겠다 이거로서는 그때는 2,500만 불까지 보험을 임시로 업그레이드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긴 하겠지만은 하면은
역시 미국에서 그 RN이라는 분들이 네. 뭐 나이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 아플지 모르는 거니까 그 동반을 하실 거고 한국 보험이 커버가 안 되니까 이 미국 보험에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죠. 와,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이게 네. 간호사님까지 같이 동행한다는 자체가 지금 뭐 국내 이런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상품 보더라도 그게 없잖아요, 사실. 없죠. 네. 제가 최초로 했고 계속 하고 있었죠. 재력행간도 대표가 최초시고도 네, 최초이시기도 하고요.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뭐 되게 내 안전한 가족이 중이에요. 갔다고 네. 생각하면 지금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이후에도 어떻게 그런 좀 여행도 더 오히려 좀 네. 차별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도 사실은 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모두 상황을 모르니까 사실 그럴 때는 보험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위급한 상황이나 뭐 코로나나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한국이 아닌 위험한 국가는 아니지만 네네네. 또 의료 시설을 접근하기 어려울 때는 보험으로 충분히 네. 커버해 주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안 하시는 거 같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해서 한국에도 그걸 좀 도입을 하려고 해요. 네. 보면 이제 서쪽에서 많이 가나요? 동쪽에서 이게 뭐 보는 거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어느 틀려요. 정도 네. 다른가요? 그때는 동부에서 오시는 거죠? 처음에 네. 할 때는 네. 워싱턴 DC 그 JFK 그 공항에서 동쪽에서 출발하는 네. 걸로 해서 동쪽에서? 뉴욕을 보면서 예. 북쪽으로 매사추세츠, 보스턴 쪽으로 네. 뭐 해가지고 그때 클리블랜드로 갔죠. 갔었죠. 네. 클리블랜드 그다음에 추신 선수가 취소했을 때. 그 구장까지 들어가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의미 있는 곳을 다 들리는데 네. 중간중간에 이제 이 가이드가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장소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또 막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지. 이걸 빠지면 안 된다서 그때는 갑자기 그 전날에 그럼 회의를 해가지고 코스를 조금씩 변경하기도 하고 또 이 지역에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뭐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근데 했죠. 이게 네. 단독 여행이면 그렇게 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패키지 여행으로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합류가 된 상황에도 그렇게 조율이 돼서 가능한 거예요? 막 이게 또 처음이기도 해. 예를 들면 저희가 덴버 같은 네. 경우는 덴버에만 들려서 거기에 뭐 네. 레드락이라는 유명한 네. 콘서트장, 야외 네. 콘서트장도 들리고 예. 그런 것만 보고 지나치기로 했었는데 손님들 중에 아마 자녀분이 네. 거기 이제 콜라 스프링즈에 공군 사관학교가 있거든요. 공군사관.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꼭 봐야 된다. 네. 너무 강력히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계획이 없었던 그 콜라 스프링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거기 공군사관학교를 들려서 한국 출신의 생도들의 안내를 받아서 또 덕분에 또 구경을 잘했죠. 여행의 묘미 아닙니까 이게? 에 대해서 조율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이제 조율해 가면서 하는 여행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도전도 있었고 중간에 그 당시 때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인데 약간 코로나 그쪽은 아직 좀 빙판 같은 약간 그림자진 지역 같은 데는 약간의 보이지 않는 막 이렇게 슬라이스 같은 게 보이고 있어서 좀 위험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출발 시기가 네. 좀 겨울보다는 그렇죠. 낫나요? 봄부터 가을까지가 그래도 항상 네. 여행은 그 시즌이 그렇죠. 제일 좋죠. 겨울엔 또 이제 춥기도 하고 눈도 네. 내릴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네. 코스가 지금 아래쪽 중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보통 미국은 이제 고속도로가 그 숫자가 짝수가 동서 길이거든요. 짝수라는 코스는 예를 들면은 남북길이고. 네네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웨이라 할 고속도로의 번호가 네. 짝수면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그 중에서도 네. 이제 인터스테이트를 해서 주와 주를 통과하는 그런 도로들이 고속도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날씨에 따라서는 좀 아래쪽에 가서 코스가 다 틀리죠. 그 당시 때는 그냥 오는 코스 자체가 콜로 한 90도 정도 되는 90도 길이라 그러죠. 90번 길 쪽이 약간 좀 산길 좀 오는 데 있었는데 그때 살짝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게 조심해야 조금 되겠네. 그때 네. 좀 위험한 순간이 네. 있었긴 있었어요. 네. 그런 날씨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짜야 되고 지금 다양하게 이제 한 3코스 정도 잡아놨으니까 뭐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이제 핵심이 옐로스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옐로스톤 코스가 뭐 한국 분들한테는 좀 덜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뭐 한 30개 좀 못 다니게 다녀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가이드님에 비하면은 네. 그럼 대략 큰 도시별로 특징을 한번 좀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점이 이제 옐로스톤이 되는 이유가 옐로스톤은
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공원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된 시작점이기도 한데, 예. 뭐, 별명이 지구의 이방지대라고 할 건데, 그 코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모호한 게 9월 되면 눈이 내려요. 그리고 빨리 6월 내리네요. 달이나 대야문을 열어요. 그러면은 딱 3개월 안에 들어가야 모두를 되네. 끝내야 되는데, 거기는 또 독특하게도 네. 남쪽이 먼저 얼어요. 노스만 열리고. 그래서 게이트가 4개 있는데, 저희는 9월 1일에 한 게 저는 한국 분들한테 옐로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옆에는 그랜드 티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거든요. 왜 다른 네. 뭐 국립공원 외에 비해서 어떤 게 좀 좋아서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지대라는 말이 좀 독특한 말이기도 하고, 낯선 말이기도 한데, 거기는 이제 화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분화구예요. 지금 살아있는 활화산이기도 하고, 거기가 다시 분출을 시작하면은 미국은 없어지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기상 관측소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평균 온도가 떨어질 때마다 빙하기가 온다는 전조조영상으로 볼 줄. 미국 재난 영화들 보면은 옐로스톤이 꼭 나오죠. 거기가 문제가 되는 곳인데, 그 옐로스톤을 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상을 했을 때 이 라스베가스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냐, 좀 더 동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냐, 그게 이제 덴버 축이냐, 옐로스톤 축이냐 되는 것 같은데, 덴버 쪽은 그래도 10월 초까지는 행사가 돼요. 네, 그리고 네, 거기가 또 단풍이 좋은 곳이라서, 네네네. 사실 뭐 캐나다에 단풍 여행 많이 가지만 진짜 아름다운 단풍은 콜로라도 단풍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풍 보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길은 뭐 수십 가지가 있지만은, 네. 그 중간중간에 끼는 국립공원들이 뭐 동에서 서로 오거나 서에서 동으로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동선에 따라서 그러겠네. 동선에 따라서. 있지만은, 네. 서부에서 가는 건 뭐 그랜드 캐니언 당연히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노스립 쪽으로, 거기는 한국 분들이 전혀 안 가본 데니까. 예, 그랜드 캐니언도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 분들이 와 그랜드 캐니언 봤다 그러면 사우스립 남쪽 가장자리를 보시는 건데, 네. 저희는 이제 북쪽 가장자리를 해서 자이언 캐니언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옐로스톤 쪽으로 빠지는 길. 그 다음에 옐로스톤에서 이제 그 마운트 러시모라고 그래서 대통령 얼굴. 사실 가기 가면 실망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작아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개인적으로 또 인디언 문화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거기가 수족에 네, 또, 수족에 이제 크레이조스. 그 블랙 마운틴이라고, 네. 이제 거기에 그 마운트 레이니어 그 옆에 거기가 다 블랙 마운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인디언 네. 족속 중에 수족이 있다, 수족. 인디언 부족, 그 수많은 부족 중에 얼굴이 제일 잘생긴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거기에 저기 이렇게 다니 얼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추장 이름이 네. 크레이지 호르스라고 해서 크레이지 호르스. 어. 미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Crazy horse. 인디언 말은 그 인디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늑대와 함께 춤을, 이게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추장이 물론 말을 타고 미친 듯이 아주 잘 싸웠기 때문에, 전사했기 때문에 크레이지 호르스인데, 그 산이 있어요. 그 산 전체를 지금 그 추장이 말 타고 있는 장면을 지금 수십 년째 깎고 있어요. 그래서 산을. 네, 러시모, 우리가 말하는 마운트 러시모 대통령 얼굴 4명이 있는 그거 바로 근처에 다른 돌산 하나 깎고 있는데, 거의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좀 부원하면은 좀 독특하죠. 원래는 그 땅들이 다 인디언들의 땅들이었는데, 뭐 사실 미국의 성장 역사는 인디언들의 친달사랑 연가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인디언 얘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연방정부에서 그 지원금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할 테니 이거를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연방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지금도 거절하고 있고,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이제 도네이션 한다고 그러죠. 기부를 해서 기부한 돈으로만 꿋꿋하게 자기들만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징적인 거죠. 약간의 인디언들의 저항정신, 또 슬픈 역사죠, 사실은. 그 넓은 미국이 다 자기들 땅이었었고, 뭐 일부 부족 빼고는 남의 거를 뺏거나 뭐 침투하고 침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무튼 그 크레이조스나 러시모어를 보는 거는 상징적인 것 같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대표하고 인디언 정신. 그게 또 같은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동쪽으로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 쪽으로 가는데 그 구간이 제일 지루해요. 평원. 가도 끝없는. 근데 이게 진짜 코치로 이동하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가이드님도 힘드시겠지만,
운전하시는 기사님 분들이 또 장시간 운전한다는 게 기사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제 노동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제 바꿔야 돼요. 중간에 요즘은. 한번 바꾸는 네, 네. 걸로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예전엔 그런 법이 없어갖고 한 번에 지금은 다 유지되는 기록이 있기 입장에서. 때문에 이제 네. 속일 수가 없죠. 네. 그 전에는 그냥 한 됐죠? 분이 그냥, 네. 그냥 끝까지 바로 했었는데 끝까지 책임졌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이 오버가 되면 락이 걸려요. 연락이 걸리고 예. 이제 다 기사님으로 네, 그래서 네, 기사 그래서- 한 번을 이제 교체하는 걸로 지금 그렇죠. 다 준비가 됐죠. 완전하게 갈 수 저희는 있는 이제 거고요. 시카고에서 이제 중간에 음. 열흘 이내에 한번 그 드라이버를 바꾸죠. 예. 네, 그런 식으로요. 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서 여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하면서 네. 정말 다양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다양한 모습을 보기에는 대리된다만한 상품은 없는 것 같은데 깊이는 없죠 사실. 근데 저희가 기억나시겠지만 인증서도 주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상징적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 네, 횡단했다는 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인증서도 만들어서 예.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한국 와서도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무전 여행을 가든 아니면 뭐 배낭 여행을 가든 아니면 OTA를 통해서 자유여행을 하든 미국은 꼭 한번 보라고 그래요. 네. 뉴스상으로 보면 미국이 되게 미개하고 못나고 네. 어려운 나라 같지만은 왜 그 나라가 100년 가까이 네. 세계 1등 국가로 위치하고 왜 남의 나라 특히 우리나라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네, 기분이 네, 나쁘잖아요. 네네네.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살면서도 기분이 나빴는데 네. 한국 와서 보니까 더 기분 나빠요. 네. 근데 그거를 비난이나 비만이 아니라 네. 그 나라 가서 한번 보면서 느끼고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 그렇죠. 행동 방식을 그렇죠. 한번 보게 된다면은 예. 스스로 우리가 좀 더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화합해서 융합하면서 네. 우리가 이끌어 나갈 건가. 네. 이제는 승리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교묘하다? 교묘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한테. 네네네. 이끌어서 우리가 예. 선두로 이렇게 리드업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뉴욕에서 한 달 사는 것도 좋을 거고 네. LA에서 한 달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라스베가스는 좀 그렇고 네. 그런 다양한 도시를 보는 것도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가볍게 맥주 한잔하면서 하나의 사건 갖고 얘기를 해본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국수적이고 뭐 전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20년 넘게 느껴본 경험으로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기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슈퍼맨 생각들이 많아요. 예, 자기들이 지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10년, 20년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끌어나가는 건 틀림없으니까 네네네. 저희 대륙횡단이 아니고 예. 뭐 저희 회사의 뭐 다른 여행 상품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꼭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뭐 인스타에 올리는 자랑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진짜로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한 도시에서 일주일이나 네. 보름 정도 집중해서 살아보면서 장도 좀 한번 가보고 예. 미국 사람들을 뭐 대중교통도 여행해보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병원도 한번 가보고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그렇죠. 아마 느끼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저도 젊지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뭐 좀 새로운 거를 여행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단순하게 좋은 곳을 소개한다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 역사관, 그 다음에 경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요즘 한국 분들도 미국 주식에 따라서 투자하고 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왜 그들을 왜 따라하는지는 알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좀 오랜 시간 동안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미국 꼭 그렇죠.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 그래도 조금 기간을 그래도 조금 길게 잡으신 네. 것 같아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은 지금 또 조금 살아보는 그런 이제 뭐 트렌드 그리고 네. 한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게 조금 유행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장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 횡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준비 사항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초보 이제 할 때 보통 이제 20일 정도로 가야 되는데 네. 짐이며 해서 예. 근데 뭐 짐 같은 게 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뭐 이것도 가볍게 얘기하면은 여러 번 했는데 우리 한국 팀들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한국 팀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 오신 분들은 다 싸우죠?
그 소주를 너무 많이 가져와도 그게 너무 많이 가져오셔갖고 맞아. 예전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네. 갖고 왔던 건 이제 또 두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여튼 끝나고 나면 이제 줄 사람이 가이드밖에 없어서 다 선물로 다 주고 가잖아요. 그냥 네. 고추장부터 네. 참치캔부터 그렇죠. 또 라면. 네, 컵라면 해서 네. 햇반까지 해서 어떤 때는 끝나면 집에 가면요 그냥 쌓여 있어요. 박스로 네. 쌓여. 이게 제가 볼 때 준비물이라는 거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옷도 뭐 계절적으로 가을에서 겨울이니까 미국 여행할 때는 1년 내내 좀 두터운 잠바는 꼭 지참하는 게 좋고요. 일교차가 워낙 일교차가 많이 있기 심하니까. 때문에 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저도 이제 20년째 하고 있지만은 예전보다 식사가 좋아졌고 호텔 좋아졌고 네. 차는 더 좋아졌고 가이드들도 더 전문 지식이 있고 다 좋아하셨는데 이게 여행하는데 뭐 아니 가볍게 스트레스 풀러 가는데 무슨 마음가짐이 하겠는데 뭐 저희는 굳이 저희 대륙횡단을 권하지는 않지만은 대륙횡단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도 동네마다 틀리거든요. 네. 네. 오히려 중부 가면은 우리가 관광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뭐지? 특히 요즘 또 코로나 이후라도 뭐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또 약간 인종차별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낸다기보다 견뎌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는 회사에서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할 때도 자기의 어떤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마음가짐, 그다음 위기 대처 방안 네. 이런 것들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회사 네, 상품 네.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네. 일반적인 얘기 좀 하는 거기에 또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이제 동행하는 또 사람하고도 또 마음이 맞아야 되고 같이 또 이제 인솔을 해주는 또 가이드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이제 정말 최고의 우리 가이드님 제가 정말 기억에 남거든요. 2021년 1호차 가이드입니다. 네. 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우리 그 미국이 워낙 넓은 나라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한 4개월, 미국에서 한 4개월, 또 다른 나라 해외 네. 지역도 1년을 이렇게 좀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 워낙 넓은 나라인데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관한 소개 나오는 그 장면들이 좀 나오면 사막도 나오면 그렇게 우리나라 산지가 많잖아요. 이렇게 막히고 그러는데 네. 미국 같은 서부 알다시피 네. 사막만 봐도 하루 종일 사막이고 하루 종일 가서 초원인데 네. 그런 데서 이렇게 드라이브하던 거가 그립단 말이에요. 그리고 옐로스톤 같은 경우도 아까 6, 7, 8, 9 네. 한 3, 4개월이고 또 우리가 알라스카도 있잖아요. 그죠? 알라스카 같은 경우는 더 짧아요. 네. 딱 여름이 3개월, 나머지는 다 겨울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는 말 그대로 6, 7, 8이에요. 딱 3개월. 그런 시즌이 있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 한여름 딱 그거 딱 3개월, 4개월밖에 안 알래스카. 알라스카는 딱 3개월. 3개월, 6, 7, 8. 6, 7, 8, 딱 3개월밖에 없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 뭐 9월달 초 되면요 그냥 가게들이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가 못 지난다 그러죠. 네. 그럼 가게 문 닫고 그분들 뭐 하세요? 그분들도 시즌 장사하고 나머지 여행을 가다 그때만 시즌 장사하시고 네. 나머지 여행 다니시고. 옐로스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네. 보면 그 옐로스톤도 주변에서 문 닫았죠. 네. 그 식당을 계절만 딱 하고 그만두고 남은 시간은 다른 또 잡을 갖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절을 잘 보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경치를 한번 쫙 보면서 네. 횡단하고 나면 뭔가 생기죠. 네. 그 우리가 맨날 버킷리스트 얘기하듯이 네네네. 하고 나면 인생을 보는 네. 세상을 보는 방법이 눈이 좀 넓어진다 할까요? 네. 그래서 많이 권하는 거고 예. 워낙 넓습니다. 이건 진짜 시차가 다 뭐 예. 있을 정도 넓은데 네. 여기는 배낭여행만 하기에는 너무나 멀어요. 그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코치나 이런 거 하는 경우는 네. 설명까지 들어가면서 또 그렇죠. 동료들처럼 쫙 하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 20일 동안에 네.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고 같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이 될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느낌이죠. 네. 그렇게 돼서 이게 여행이 끝나고 나도 끝나지 않고 서로 네, 이제 맞아요. 요즘같이 살도 같이 있지만 또 그 여행 동호회처럼 또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사람 만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 어떤 좀 유형의 좀 사람 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손님이 적극적으로 연락처를 주고 그러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돌아다니기 좋기 때문에 한국 나와서 주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그냥 이 여행 때만 연락하고 망고하고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거를 그 비즈니스 명함 거기에 지역별로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주시면 정말 갑니다 하고 정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15년 뭐 10년 넘어도 그분들하고 연결되신 분들이 여전히 지금 또 연락 주고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보람을 또 많이 그런 건 좀 느끼고. 부럽네요, 제가. 네. 네. 뭐 자유여행가. 자유여행을 하면서도 네. 또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타지 갔을 때 어떤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은 네. 우리가 그냥 맨땅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과 그렇죠. 교류를 통해서 또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또 하여튼 그런 위주로 네. 많이 하죠. 계속 저도 뭐 한국 와서 보니까 뭐 진짜 여행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나라가 여행 관련 속담들이 있지만은 젊은 시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여행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미국에서도 그 아이비리그 입학하는 명문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이 그 바로 휴학을 해요. 그걸 장려해요. 1년 동안 뭐 인턴십을 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유럽 쪽을 여행을 다니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세상이 어떤지 좀 보고 와서 공부를 제대로 집중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업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에 있는 분들 만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좀 가서 화려한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인스타그램용의 여행 말고 누구랑 같이 가든 안 가든 간에 다양한 문화를 갖다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사이에서 좀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어차피 뭐 이제는 뭐 월급을 받으면서 평생 직장의 개념도 없고. 네네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뭐 저도 이민 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지만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진짜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해요. 체력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세계로 나가면은 네. 전 세계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멋지게 그 나라에서 리더가 되지 않을까. 저도 미국에서 20년 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은 3년만 있으면은 사장님 되더라고요. 3년만 있으면은. 그 말이 뭐냐면 뭐 큰 부자는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가진 것 없이 오더라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스스로 키운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보면은 60년대, 70년대 아프리카에 이민 가고 명예추장 되신 분도 있고 사실 60년대, 70년대 누가 아프리카를 이민 가겠어요. 근데 거기서 명예추장 돼갖고서는 뭐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만나고 그럴 정도로 좀 이런 뭐 오늘 뭐 키워드가 대륙횡단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를 딱 보고 여행은 코로나만 끝나면 뭐 가까운 동남아를 포함해서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정말 보내드리고 싶은 네. 방법이지 않을까. 아, 네. 수백 권의 책보다 예. 짧은 여행에 더 많은 걸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자랑보다는 네. 내 내면을 한번 돌아보고 네. 그들을 한번 이해하는 여행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하죠. 리더키 가이드님은 되게 그러면은 저기 미국 말고도 유럽도 다녀오시고 뭐 알래스카를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여러 지역 보셨을 때 최근에 어때요? 어쨌든 제가 이제 미국 국립공원에 대한 걸 미국에 살면서 가이드 하면서 국립공원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시간만 나고 비수기만 되면은 그래서 미국 50개주를 아마 어떤 면에서 저는 50개주 다 다녔거든요. 맞아요. 50개주를 다 다니고 네. 로드 트립이라 그러죠. 차를 직접 몰고 엔드 오브 더 로드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네.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가이드 기질일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다음에 누구를 모시고 오거나 하면 여기가 그 길의 끝이다. 이거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항상 그런 게 머릿속에 있어요. 끝까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50개주 미국령이 또 있죠.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까지도 네. 시간 날 때마다 좀 다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고 미국의 59개 국립공원도 다 갔다 오고 자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칼럼 쓰면서 책을 이제 30개 분량을 썼기 때문에 책이 얇게 나와서 네. 지금 하여튼 뭐 올해나 내년 뭐 전반기까지 해서 제가 그 62개의 국립공원을 다 이제 책으로 엮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저희가 출간하면 안 되겠습니까? 책값비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되게 그래도 다양한 이제 이런 경험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지식도 있으시는데 굳이 국립공원 대해서 쓰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이제 자연 볼 때마다 거기 경이로움에 항상 자연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도
뭐 사람 만나서 우리가 뭐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일을 한다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이 아니라 좋아서 좋아서 하는 사람 즐기시는 거죠. 뭐 네. 뛰는 놈이 나눔이더라. 나눔 위에 재미로 그러면 즐기는 사람이 네. 더 낫다는 얘기가 있듯이 저는 여행 자체를 너무 즐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돈을 벌지 않더라도 여행할 수 있다면 네. 항상 액션을 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부러운.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여행을 즐겨 했기 때문에 여행업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저는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네. 여기 버스 주차장은 어디 있을까? 여기에 어떻게 동선을 해야 네. 이게 코스가 나올까?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네. 하고 와서 되게 습관이 돼갖고 네. 어디 낯선 처음 도시 가면은 네. 이게 상품 개발만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네. 사업 하시는 네. 분은 조금 그래도 사업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좀 관점으로.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은 저런 인생이었거든요. 아, 예. 일찌감치 너무 부러워가지고. 가이드 하면서도 네. 가이드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가이드에서 뭐 내가 수입이 생기면 그 비는 시간에 어디를 갈까 하다 했는데 일단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의 50개 주를 다 돌아보자.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 안에 있는 국립공원을 다 가보자 해서 그걸 꾸준하게 해왔던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었던 그 여행사 네. 마주 앞에 샘터 서름이라 지금 없어졌는데 네. 그 샘터 서름이라는 거기에 그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가 제가 아직 가이드인 걸 알고 사람들이 여기 근처에 있는 국립공원 다 갔다 왔는데 좀 더 먼데 좀 그런 자료가 없냐 하고 물어보는데 그런데 이제 책을 써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것이 저한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비수기 때는 하여튼 멀리까지 다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라도 그게 진짜 좋으셔서. 그러니까 이 국립공원 59개는요 이거는 뭐라 제 평생에 저도 염원이었는데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실제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알래스카 같은 데는 그 길로 차로 갈 수 있는 데는 한 3-4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8개가 있는 국립공원에 모든 걸 다 경비행기를 타고 호수에 내리거나 눈 위에 내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근데 국립공원도 굉장히 커가지고. 그죠. 한국 크면은 네. 그 국립공원 안에 네. 그 어떤 장소가 있어요. 비스트 센터가 있는 장소가 거기까지를 비행기로 가거나 막 배로 가가지고 그걸 방문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죠. 근데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번 돈 가지고 예를 들어 알래스카의 곰을 제대로 이제 본다 그러면 그 곰 보러 가는 그 하루 투어비가 액수가 700불이 넘습니다. 1인당. 네. 그럼 거의 80만 원, 90만 원인데 네. 그게 반나절 투어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기 쉽지 않죠. 또 힘들게 번 돈 아니냐 그러는데 근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걸 보고 그걸 사진을 찍고 영상 찍으면 희열을 느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까 우리 얘기한 플로리다 쪽에 가면은 그 밑에 또 한 100마일 떨어진데 섬이 하나 있거든요. 요새처럼 네. 그 국립공원이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비행기 비행기로 거의 가니까. 비행기로 네. 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행기뿐이 못 가요. 네, 모든 섬 이런 데는 없어요. 교통편이. 그러니까 비행기를 경비행기를 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조동사 제가 차 탄 것처럼 혼자 갈 때는 세 명이 타고 갔는데 네. 그 두 사람은 국립공원 내려서 이제 야영을 할 거예요. 저는 보고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올 때는 제가 그 비행기 조동사 둘이서 전세 내고 차를 타고 온 적도 여러 번 있었고 현지에 가서 새로운 데 가서 사진 찍고 경치를 보면서 그때 느끼는 그 희열 때문에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그 어떤 도전하고 반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탐방까지 하고 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립공원을 다 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무 좋았던 곳들은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싶고 또 기회가 되면은 특히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국립공원 쪽으로 해서 또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다녔으니까. 저희의 훌륭한 자원이시죠. 네, 이제 벌써 지금 마무리 좀 할 시간인데요. 미국 대륙횡단을 준비 중이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좀 팁 같은 거 드린다면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절적으로 우리가 물론 준비하는 시간들이 아마 봄부터 이제 가을 정도의 기간 중에 할 건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짧지는 않잖아요. 네네. 또 요즘 팬데믹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또 뭐 격리까지 따지면은 네. 쉽지 않지만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던 마음의 준비도 하고 네. 마음의 준비. 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네. 물론 여행할 때 돈과 시간 다 있으니까 다니지 네, 않는데 저는 물론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 여건 다 따지면은 여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의 결심 가겠다 그러면 그 기한을 정하고 네. 아까 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를 잘 선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제 저희만 하죠. 저희가 처음 시작하기 네. 하고 경험이 제일 많기 지금 때문에 다른 이제 뭐 여행사 같은 경우도 횡단 상품이 지금 없는 건가요? 네, 전혀 없죠. 아, 시도하기가- 지금 이제 대표님 시도할 회사만 수가 이제 없죠. 유일하게 지금 진행 중이시고 뭐 계획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상품이 따로 있나요? 뭐 지금 뭐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운영을 하기 쉽지 않고요. 그렇죠. 네. 올해는 조금 이게 뭐 네. 9월 1일은 네. 저희들 이제 상징적인 날짜로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저희가 이제 미국 상품만 아니라 뭐 한국 상품, 뭐 유럽 상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한국 바깥으로 나가자는 디데이를 제 마음속으로 정한 게 9월 1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여행업계에 오래 담을 수 있게끔 또 전문가로서 소양을 키우게 된 첫 번째 네네. 상품이 2007년도 대륙횡단이기 때문에 그 9월 1일 첫 출발을 제가 대륙횡단으로 한 건데 뭐 준비라기보다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간이 기니까 체력적인 안배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대륙횡단은 사실은 뭐 단순한 관광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뭐 진짜로 이민을 생각해든가 네. 유학을 생각한다든가 네. 아니면 전 세계를 도는데 짧은 시간에 미국을 다 보고 싶다든가 네네네. 뭐 그런 구체적인 목적도 있겠지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시간적 여유나 경제 여유 때문에 많이 가겠지만 저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을 저희가 동서횡단하는 게 3개, 그 다음에 태평양, 대서양 종단하는 게 2개 있는데 네. 이 정통 코스는 학생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네. 그래서 호텔 좀 다르게 하고, 네. 그 다음 식사 자유식으로 네네네. 해놓고서는 정말 뜻 있는 친구들 같으면은 뭐 2주 동안 어느 나라 여행에도 이 정도 비용은 든다는 그런 비용으로 네. 저희가 준비한 상품도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저희들이 진짜 젊은 친구들이 네. 미국 대륙횡단 한번 꼭 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시고 네. 9월 1일날 하나예금 해주시면 되고 네. 대륙횡단은 저희 회사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모든 게 늦어졌고 이제 거의 2년째 늦어지고 있지만은 한국에서 네. 좀 더 출사표라고 하죠. 하는 뭐 첫 번째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 이덕희 가이드님 계시지만은 농담이라 진짜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네.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젊어 보이는 유일한 그런 상품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정보를 갖고 여행하는 게 아니라 뜻과 의지가 있고 가치가 부여되는 여행이 좀 필요하니까 생각돼요. 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여러 많은 분들의 고민일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네. 고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엊그저께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2023년 출발로 크루즈로 세계 여행하는 180일 상품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금액이 네.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네. 이게 보니까 그 6천만 원은 아니고 6억짜리가 6억 180일에 네, 한 650명 정원에 그 하루 만에 완판됐다는 기사를 완판됐어요.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억눌린들이 여행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코로나와 뭐 위드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행 그런 조금 특별한 여행 좀 네. 장기 여행 미국에 대한 여행을 조금 이제 좀 문화라든지 뭐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런 대륙횡단 상품도 있으니 이런 게 좀 있다. 또 20일 정도의 상품 코스가 또 네. 있으니까 가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좀 시간 되시면 또 나와주시면 그럼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